반갑습니다. 그림난 장영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102번째 시간으로 일본 물어 20일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본 물어 20일 신상목. 16세기 일본이 동방의 로마였던 시절 큐슈 지역 다이묘들이 파견한 사인의 소전 사절단 로마까지 유럽 순방 후 8년 만에 귀국. 나카사키 등의 신학교 설립되고 전성기 신자가 32여만 명에 이를 정도로 기독교 홍성. 오토모 요시시게 마스라 스미타다 아리마 하루노부 등 규슈 지역 다이묘들 포르투갈 등과의 무역 확대 노력, 기독교 적극 수용.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를 아련하는 덴쇼 견구 소년 사절단. 덴쇼는 당시 일본의 연호이다. 일본과 유럽의 만남을 논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기독교의 전파이다. 지금은 기독교 신자의 인구가 1% 정도로 알려져 있는 기독교도 극소수국 일본이지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놀라울 정도로 기독교 전도가 활발했던 나라가 일본이다. 이번 호에서는 일본의 초기 기독교 전례사와 관련된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을 소개한다. 1582년 2월 예수의 신부 발리나뇨의 인솔하에 일본인 소년 4명이 나카사키 항에서 마카오로 향하는 포르투갈 카락선에 몸을 싣는다. 이토 만쇼, 차지와 미구엘, 나카우라 질량, 하라 마르티노 4명의 소년은 로마의 교황과 스페인, 포르투갈 왕을 아련하고 일본 선교를 위한 정신적, 경제적 지원을 요망하는 사절단으로서의 임무를 부여받고 있었다. 발리냐뇨 신부의 발안으로 오토모 소린, 오무라 스미타다, 아리마 하루노부 등 규슈 지역의 유력 크리스찬의 일본식 표현 다이묘 영주의 후원으로 파견되는 유럽 박물 사절단이었다. 8년 만의 귀국. 이들은 인도양과 아프리카 대륙을 두르는 2년 반의 여정 끝에 1584년 8월 포르투갈 리스본에 도착. 본격적인 유럽에서의 활동에 나선다. 그해 11월에 스페인의 마드리드에 도착하여 필립 2세를 아련한 후 지중해의 동쪽 로마로의 여정을 계속한다. 이듬해 3월에 이탈리아 반도에 상륙하여 르네상스 본고장인 토스카나 대공국의 군주이자 메디치가의 후예인 프란체스코 1세를 아련한다. 그해 3월 말 이들은 꿈에 그리던 로마에 입성한다.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는 이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일본 땅에서의 복음 전파를 축원한다. 교황의 오금은 소년들에게 신의 목소리나 다름없었다. 공교롭게도 소년사절단을 접견한 지 3주 후 그레고리우스 13세가 선종한다. 후임으로 식스투스 5세가 새로이 교황에 선출되자 마침 로마에 머물던 소년사절단도 새 교황의 대관식에 초청되어 참석하는 영광을 누린다. 지구상 가장 동쪽 끝에서 꼬박 3년이 걸려 전신만고 끝에 로마를 방문한 소년들이 겪은 일들은 가히 기적이라 할 만한 것이었다. 기록상으로 이들이 유럽을 최초로 방문한 일본인은 아니다. 일본을 최초로 방문한 선교사인 프란체스코 사비에르로부터 일본 땅에서 가장 먼저 세례를 받은 사스마, 지금의 가고시마 출신 베르나르도 일본면 불명이라는 청년이 1552년 사비에르를 따라 인도의 고아로 이주한 뒤 1553년 리스본에 도착하여 예수회 수도사로 현지에 정착했다. 그가 최초로 유럽 땅을 밟은 일본인으로 알려져 있다. 1543년 포르투갈인들이 일본 땅을 밟은 지 꼭 10년 만에 일본인이 그 길을 반대로 거슬러 유럽 땅을 밟았으니 꽤나 빠른 속도로 양방향의 교류가 이루어진 셈이다. 베르나르도는 유럽에서 상을 마쳤지만 소년사절단은 1590년 왔던 길을 거슬러 일본으로 돌아왔다. 나카사키를 떠날 때 13, 14세 소년들이 다시 일본 땅을 밟았을 때는 20세 훌쩍 넘은 청년이 되어 있었다.
이로써 소년사절단은 유럽과 일본을 왕복한 최초의 일본인이 되었다.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지의 사정을 보고 듣고 느낀 후 다시 고국 땅을 밟은 이들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을 것이다. 일본의 로마 나가사키. 기리시탄이란 기독교도를 의미하는 일본의 역사적 용어이다. 한자로는 길리지단 혹은 절지단으로 표기하며 현대에는 카타카나 기리스탄으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인들은 20세기 이전 일본의 기독교 역사를 기리시탄사라고 부른다. 기리시탄사는 크게 보아 상기로 구분할 수 있다. 1549년 샌프란시스코 사비에르에 의해 일본의 최초로 기독교가 전래된 이후 1587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제 추방령을 내리기 전까지 초기 도입기를 제1기, 도요토미 정권과 도쿠가와 막부 건교령 발령 이후 무자비한 박해와 탄압으로 기독교 전파가 엄격히 통제된 시기를 제2기, 메이지 정부 등장으로 1873년 검교령이 폐지되고 기독교가 근대화 관점에서 새롭게 수용되고 재정립되는 시기를 제3기라 할 수 있다. 이중 서구 역사가들이 특별히 관심을 끄는 시기가 제1기에 해당하는 초기 기독교 도입기이다. 이 시기의 일본은 포르투갈인들이 동방항로 개척 과정에서 제출한 그 어떤 지역보다도 기독교 전파를 위한 현지 세력과의 소통과 조력 확보가 용이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검교가 대비되는 의미로 흑교 시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시기에 일본은 포교의 문이 열려 있었다. 선교사들이 처음 도착한 규슈 일대는 포교의 천국이었다. 기독교로 개종한 소위 기리시탄 다이묘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났고 선교사가 주재하던 거점 포교지는 기독교도와 예배당으로 넘쳐났다. 선교사들이 일본 사역 활동을 기록하여 교황청에 보고하던 연보에는 16세기 후반 기독교 전파가 가장 활발했던 지역의 하나인 아리마 지금의 나카사키 현의 모습에 대해 성 밖의 마을 일대에는 교회와 세미나리오 초급 신학교가 설립되어 있다. 교회의 존재를 알리는 화려한 깃발이 나웃기는 거리에는 세마리오의 학생들이 오르간 반주에 맞춰 찬송가를 부르며 행진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 다른 선교 중심지였던 아마쿠사, 지금의 구마모토 현의 경우 인구 3분의 2에 해당하는 23,000명의 기독교 신자였고 60명이 넘는 신보가 30곳이 넘는 교회를 배경으로 활동하고 있었다고 한다. 1570년대 정치경제의 중심 긴키, 교토, 오사카 일대 지역까지 기독교 세력이 널리 퍼진다 실권을 잡은 오다 노부나가의 비호 아래 천황이 거주하는 교토를 남만지라고 불리는 3천 건물의 대형 교회당이 건립되고 선교사들이 공공연히 포교활동을 펼쳤다. 일본의 로마로 불리던 나카사키에서는 수십 개의 교회가 주일과 주길마다 신자들이 넘쳐나 사제들이 하루에 여러 곳을 방문하여 쉴 새 없이 미사를 집전했다는 기록이 있다. 1580년대 체계적인 기독교 포교를 위해 아리마에서 세미나리오 기초신학교가 설립됐다. 이어 후나이 지금의 오이타 현의 콜레지오 고등신학교가 설립되었다. 신학교는 기독교 문화의 정수라 불린다. 체계적으로 이론화된 신학교육과 유능한 사제 양성을 위한 제도적 토대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설명한 유럽 방문 소년사절단의 단원들도 세미나리오의 학생들 중에서 선발되었다. 이들 신학교에서는 유럽 문명의 기초인 자연과학 교육과 기술 교육이 시행되었고 유럽의 인쇄술로 제작된 기리스탄판으로 불린 각종 일본어 번역 성서와 교육서적이 간행되었다. 세미나리오와 콜레지오는 일본인들이 신뿐 아니라 유럽 문명을 받아들이는 통로로서의 의미도 있었다. 4, 5만 명의 순교,
나카사키에 있는 26성인 순교 기념비. 당시 나카사키는 일본의 로마로 불릴 정도로 기독교가 흥했다. 일본의 기리스탄시 연구자들은 기독교가 전파된 지 30년 만인 만에 기독교 신자가 20만 명에 육박했고, 막부의 본격적인 탄압과 박해로 신자들이 수면 밑으로 숨어들기 전인 17세기 초반 시점에 규슈와 서일본 일대에 최소 30만 명 이상의 신자가 있었던 것으로 주장한다. 당시 일본이 포교의 천국이었다는 것은 반대로 포교가 금지된 이후 박해를 받아 순교한 사제와 신자들의 수에 의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연구자들은 1597년 최초의 공식 박해로 기록된 소위 나카사키 26성인 순교 사건 이후 250년간 지속된 막부의 가혹한 박해로 목숨을 잃은 유명 무명 희생자를 모두 합하면 순교자가 4-5만 명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이 정도 규모의 순교자가 있는 나라는 드물다. 일본은 순교자의 나라로 유럽 각국에 알려져 있을 정도이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